지난 글들을 들춰보다 12년 전인 2014년 10월에 쓴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은 김중태 원장님이 바라본 10년 후 오늘이었습니다. 읽다 보니 미래를 예측하는 분들의 예지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된 지 거의 10여 년밖에 안 되었지만 세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을 처음 보급한 서비스가 메가패스였습니다. 불과 14년 전인 2000년 메가패스에 가입한 인구가 얼마였을까요? 0명이었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월드컵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휴대폰은 폴더형 흑백 액정이었습니다.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인 대한민국의 아이폰, 갤럭시1을 사용해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2012년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S3부터 스마트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1년까지 지하철 풍경은 나이 드신 분들은 무가지 신문을 들고 있었고 젊은 사람들은 mp3로 음악을 들었습니다. 불과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 애플의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전까지 핸드폰은 노키아가 50% 이상 시장을 점유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노키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500명이 순식간에 실업자가 된 겁니다. 포털이 텍스트 검색에서 이미지와 소리 검색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향후 향기 등 감각까지 검색하는 세상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안경을 쓰면 스스로 자동차를 분해하여 정비하고 전 세계의 요리를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보는 암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음성인식 기술이 당분간 핵심적인 개발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3년 후에는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가 보편화되고 구글 번역기 앱이 통역사가 되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대화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도 가전제품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기어, 브레이크, 핸들, 에어컨 등이 필요 없게 됩니다. 본넷과 트렁크는 빈 공간이 될 것입니다. 미국도 기존의 석유화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고 버티고 있었지만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미래를 위해 법을 개정해서 10%를 전기차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텔레프리센스 시장이 활성화되면 외국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가 국내 운동장에서도 현실감 있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콘서트나 행사에 이 기술이 시연되고 있습니다. 놀랄 정도로 허공에 전송된 이미지가 실제와 똑같습니다. 200년 된 기업인 튜포는 세계 최대의 화학업체였지만 현재는 종자회사로 변신했습니다. 의료 및 신소재 분야를 미래 수종산업으로 육성 중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될 선 노키아처럼 됩니다. 손정혜 씨의 경우 최근 미국 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 대표를 사업 초기에 만나 5분 만에 200억을 투자하여 80조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제조업은 어떤가요? 롯데백화점의 경쟁자가 3년 뒤에 일본의 다이마루 백화점이라면 10년 뒤에는 3D 프린터가 될 것입니다. 3D 프린터 시대에는 옷, 식품, 건축, 가구 등의 시장까지 위협할 것입니다. 집집마다 한 대 이상씩 구비되어 옷, 음식, 가구, 자동차 부품 등 소모품 등을 만들 것입니다. 미래가 두려운가요? 조금은 안심하십시오. 당신의 경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만 앞서가면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직구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해외 제품들이 개개인에게 배달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제품도 70억 세계인들에게 팔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무리 통신이 빨라지고 IT화가 되고 로봇이 사람의 영역을 대체하더라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성 영역입니다. 감성은 문화라는 콘텐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람만이 창의적이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인재를 키워서 감성적 영역에서 승부를 걸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애플처럼 말이죠. 여기까지가 그 당시 김중태 원장님의 강의를 듣고 감상평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어떤가요? 한국의 일론 머스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중태 원장님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다가올 10년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AI 에이전트가 도구에서 동료로에 진화한다는 겁니다. 미래의 AI는 질의응답 도구를 넘어 인간의 업무를 대행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인터페이스가 될 것입니다. 모든 기기에 탑재되어 강력한 조력자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생활 곳곳에 녹아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의 화려한 부활입니다. 혼합 현실인 MR 디바이스와 AI의 결합은 과거의 한계를 넘어 메타버스를 다시 부활시킬 것입니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실무와 일상이 밀착 연결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 주권인 소버린 AI가 강조될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기술 자강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데이터로 축적되고 그 데이터가 바로 자산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걸 고스란히 구글, 엔트로픽, 마이크로소프트에 넘길 순 없습니다. 세계 AI 기업들이 한국의 제조 데이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제조 데이터로 일 잘하고 인사 잘하고 두 손으로 물건을 전달하고 일머리 좋은 예의 바른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지켜내고 제대로 돈 받고 제공해야 합니다. 2026년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만의 AI 역량을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AI는 점으로 존재하지만 그 점을 연결해 선으로 만들고 면으로 구성해 이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결국 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미래의 주도권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부디 미래를 대비하는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